요양보호사 컴퓨터 시험 대비 모의고사를 시작합니다. 해설편은 실제 시험처럼 같이 풀어보면서 추가 보충 설명이 있는 영상입니다. 소리 없이 스스로 풀어보고 싶으시다면 실전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석 확인. 본인의 자석이 맞습니까? 확인 클릭. 응시자 신분 확인. 감독관이 신원 확인을 완료할 때까지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 시작 안내.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시험 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확인 클릭. 교시 대기. 시작 시간에 맞추어 시험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문제 1번. 노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 노인 학대 사례 신고 접수와 학대 사례에 대한 사례 관리 절차를 지원하는 노인복지시설은 1. 노인복지관 2. 노인요양시설 3. 노인공동생활가정 4.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5. 노인보호 전문기관 정답은 5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입니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보고 가시면 1번의 노인복지관은 시군구별로 한 개씩 설치를 해서 노인의 교양, 취미 생활 및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복지시설입니다. 2번의 노인요양시설은 별표입니다.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몸과 마음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해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1등급에서 3등급 대상자입니다. 이 대상자를 입소를 시켜서 급식 요양과 그 밖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복지시설입니다. 3번의 노인 공동생활가정은 2번의 노인 요양시설과 구분하셔야겠고 대상자는 몸이 불편한 분이시긴 하는데 입소가 아니라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원은 9명 이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괄호 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장기 요양 서비스를 받으려면 대상자와 그 가족이 괄호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1. 방문 조사 결과서 2. 급여 제공 계획서 3. 장기요양 인정서 4. 요양보호 기록지 5. 상태 기록지 정답은 3번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인정서에 들어가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요. 대상자의 기본 인적 사항과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 그리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등급, 유효기간은 2년, 이용할 수 있는 급여가 재가급여, 시자급여 중에서 들어 있을 겁니다. 방문요양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입니다. 네, 문제 3번.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다음 내용에 해당되는 단계는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와 욕구 평가를 하고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목표와 서비스의 내용, 횟수, 비용을 결정한다. 1. 모니터링 2. 서비스 제공 3. 서비스 신청 및 상담 4.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5.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정답은 5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입니다. 대상자의 기능 상태 평가라고 한다면 욕창이나 낙상 정도를 체크하는 것이 되겠고요. 욕구 평가라고 하면은 쉽게 대상자에게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가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서비스를 신청을 하면
다시 말해서 방문 요양을 신청을 하면 장기요양기관에서는 먼저 가정을 직접 방문해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를 욕구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신체적 상황, 몸이 어디가 아프신지, 어떤 약을 드시고 있는지, 정신 심리 상태라고 하면은 우울증이 있는지, 사회 환경 같은 경우는 동거 가족이 누가 되는지, 문턱이 얼마나 많은지, 1층인지 2층 집인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욕구 평가가 되겠습니다. 네, 문제 4번. 장기요양기관이 주기적으로 대상자의 변화 및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1. 욕구평가 2. 형성평가 3. 사례평가 4. 모니터링 5. 기능상태평가 정답은 네, 4번 모니터링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는 1번 서비스 신청 및 상담 2번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단계, 3번 서비스 이용 계약 후에 4번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 후에 장기요양 기관이 대상자의 변화나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모니터링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대상자의 등급에 따른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급여의 종류와 횟수 등 대상자와 가족들이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안내서는 1.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2. 장기요양 인정서 3. 모니터링 기록표 4. 요양보호 기록지 5. 서비스 제공 계획서 네, 정답은 1번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더 중요하게 문제가 나오는 것은 이 서류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인마다 장기요양 이용을 할 때 다른 부분이 돈 관련이나 횟수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 한도 금액, 본인 부담률, 재가는 15%, 시설은 20%,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있고요. 급여의 종류와 횟수, 방문 요양 주 3회 이런 식으로 자세한 계획이 들어있는 내용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문제 6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 물리치료 2. 언어 및 작업치료 3. 투약 및 관장 4. 비위관 삽입 5. 관절 구축 예방 정답은 5번 관절 구축 예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이고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을 위한 항목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 보고 가시면 먼저 욕창 관리입니다. 욕창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셨다면 욕창 관리는 욕창 소독, 즉 욕창 드레싱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는 못합니다. 도뇨도 소변줄을 통해서 소변을 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되고요. 관장 좌약 안 됩니다. 비위관 삽입도 물론이겠거니와 제거도 안 됩니다. 관절 운동 평가, 물리치료사가 한다 보시면 되겠고, 기관 절개관은 자발 호흡이 힘들 때 기관을 통해서 튜브가 삽입된 상태입니다. 관리가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관 절개관 관리는 소독을 의미합니다. 안 됩니다. 문제 7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에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편지 대필 2. 책 읽어주기 3.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 4. 침대 주변 정리정돈 5. 병원 방문 시 동행 정답은 3번 휠체어로 옮겨 태우기가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세면도움, 몸단장, 식사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구강 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 변경, 화장실 이용 돕기, 머리 감기기, 목욕 도움입니다. 1번의 편지 대필과 책 읽어주기는 정서 지원 서비스입니다. 4번의 침대 주변 정리 정도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이고 5번의 병원 방문 시 동행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문제 8번. 요양보호사가 준수하여야 할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준비를 해준다. 2. 서비스 제공 전 대상자의 성격과 습관 등을 파악한다. 3. 대상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준다. 4. 사고 발생 시에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 행위를 한다. 5. 분실, 파손, 부상 시에는 개인 비용으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제공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등을 파악한다입니다. 1번에 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의 식사 지원 준비를 해주지 않습니다. 대상자에게 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3번 대상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전적으로 도와줘 버리시면 대상자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겠죠. 그래서 남아있는 능력, 다시 말해서 잔존 능력을 고려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4. 사고 발생 시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의료 행위가 아니고 응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5. 분실, 파손, 부상 시에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해결을 하셔야겠지요. 문제 9번.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이씨 할머니는 거울을 보면서 내게 묻지도 않고 머리를 이렇게 짧게 잘라버렸어. 나이 먹고 시설에서 생활한다고 사람을 무시하네. 라고 화를 내십니다. 1.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2.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3.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 4.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5.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정답은 4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입니다. 키워드는 선택입니다. 해당 보기 같은 경우는 머리 헤어스타일이나 의복, 옷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에 당해서 침해당한 권리입니다. 1번의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같은 경우는 억제대에 묶어 나간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2번의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인간의 권리, 학대받지 않을 권리가 침해된 권리입니다. 3번의 차별에 대한 권리 같은 경우는 다른 보호자들이 많이 오면서 요양보호사가 차별을 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갈 수 있고요. 5번의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는 집에서는 침대에서 주무셨는데 입소를 하니까 시설에서는 그냥 바닥에 이불을 깔고 주무셔라 라고 하면서 안전한 생활 환경을, 안락한 환경을 침해받은 권리가 되겠습니다. 문제 10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로 옳은 것은 1.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동료와 공유한다. 2. 등급 판정을 받도록 유도한다. 3.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에만 보고한다. 4. 인종, 연령, 성격에 따라 수준별로 차별 대우한다. 5.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정답은 5번 복장 및 외모 관리 등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입니다. 특히 3번의 노인 학대가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보고하는 것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문제 11번. 법적인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보다는 보호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3.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4. 대상자의 상태는 중요한 것만 기록한다. 5. 간호사에게 보고한 내용은 기록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의 개인적인 권리를 보호합니다. 1. 요양보호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변경이 필요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해서 상의합니다. 2번 대상자의 의견을 우선으로 합니다. 4. 대상자의 상태는 전부 기록을 해주셔야겠고요. 5. 간호사에게 보고를 했다고 해도 기록을 해두셔야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12번. 노인성 질환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질환에 민감하여 초기 진단이 쉽다. 2. 원인이 명확한 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3. 질환의 재발이 빈번하며 회복이 빠르다. 4.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에 둔감하게 반응한다. 5.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 정답은 5번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입니다. 1번 질환에 민감하긴 하지만 초기 진단이 어렵습니다. 2번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입니다. 만성 퇴행성 질환은 같은 말로 비가역적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되돌릴 수 없고 노화에 따라서 점차 질병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3번 질환의 재발이 빈번하지만 회복이 느립니다. 4번 신장 기능의 저하로 약물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약물 중독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문제 13번 노화에 따른 소화기계의 특징 중에서 영양 부족을 초래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1. 신맛과 쓴맛의 미각 저하 2. 위액의 산도 증가 3. 타액과 위액 분비 증가 4. 지방의 흡수력 증가 5. 씹는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씹는 능력 저하입니다. 같은 말로 저장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1번 신맛과 쓴맛은 증가하고 단맛과 그리고 짠맛은 감소를 합니다. 2번에 위액의 산도 감소로 소화가 안 돼서 더부룩한 느낌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3번에 타액과 위액 분비 감소로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4번에 췌장 기능의 저하로 지방의 흡수력이 감소가 됩니다. 문제 14번 다음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은 호흡기 비말을 통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 갑작스러운 발열과 두통이 생긴다. 전신 쇠약감, 인후통, 근육통이 나타난다. 1.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자주 한다. 2.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 3.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는다. 4.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는다. 5. 흉부 방사선 촬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은 2번 매년 1회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는다입니다. 독감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해당 문제는 비말 감염이냐 또는 접촉 감염이냐를 좀 구분하시는 것도 방법이겠고
1번에 뜨거운 물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자주 하는 것은 접촉 감염 중에서 옴이나 머리니가 되겠습니다. 3번에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받는 것은 폐결핵입니다. 약이 굉장히 10알, 12알 이렇게 많은 양의 알약이 6개월 이상 복용하시기 때문에 간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당 가래 검사를 통해서 음성 정상으로 나왔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4번 신체 접촉이 있었던 모든 사람은 동시에 치료받는 것은 옴입니다. 증상이 없어도 동시에 치료합니다. 5번 흉부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폐결핵입니다. 문제 15번 기도의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호흡기 질환으로 옳은 것은 1. 천식 2. 폐렴 3. 폐암 4. 폐결핵 5. 만성기관지염 정답은 1번 천식입니다. 숨을 내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은 호기성 천명음이라고 합니다. 천식의 원인은 알레르기입니다. 꽃가루, 진먼지와 찐득이, 강아지나 고양이 털, 곰팡이, 특히 차고 건조한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는 것이 원인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빈혈이 있는 대상자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차가운 물을 마시게 한다. 2. 심호흡을 크게 하도록 한다. 3.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 4. 비타민C 음료를 마시게 한다. 5. 함께 스트레칭을 한다. 정답은 3번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힌다입니다. 빈혈 있는 대상자는 혈액 속에 헤모글로빈 수치가 감소돼서 혈액에 산소를 공급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질환입니다. 어지러움을 호소할 때는 낙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곧바로 바닥에 주저앉히는 것이 옳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빈혈 치료 예방으로는 철분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 비타민C를 함께 철분제와 복용합니다. 식사 시 철분 섭취가 많은 고기라든지 굴이라든지 계란 노른자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게 좋고 출혈을 일으키는 문제가 있다면 의사와 상의합니다. 문제 17번 욕창이 생길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자로 옳은 것은 1.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대상자 2.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 영양 부족으로 피하 지방이 적은 대상자 4. 장기가 와상 상태로 근육이 위축된 대상자 5. 침대에서 잘못 잡아 끌어 피부가 벗겨진 대상자 정답은 2번 스스로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가 위험 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자입니다. 1번의 요실금, 변실금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욕창의 위험이 있습니다. 욕창 같은 경우는 크게 압력과 그리고 습기가 가장 큰 위험 요소다 생각하시면 좀 수월하실 겁니다. 문제 18번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둔부에 도넛 베개를 대주어 혈액 순환을 돕는다. 2.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3. 피부에 묻은 오염 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린다. 4. 휠체어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준다. 5. 단백질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게 한다. 정답은 3번 피부에 묻은 오염물질은 미지근한 물로 씻고 말려준다입니다. 1번 둔부에 도너츠 베개를 대주면은 오히려 천골 부위에 예방을 위해서 도너츠 베개를 대주었을 때 주변 부위에 압박이 되어서 욕창이 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물티슈로 닦아주고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학물질이 오히려 땅구멍을 막아서 더 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물티슈로 닦아주고 마르게 건조시키는 것은 옳은 방법입니다. 4번 휠체어에서는 1시간마다 자세를 바꿔주시고 침대에서는 최소 2시간마다 자세를 변경해 줍니다. 5번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게 도와줍니다. 문제 19번 대상포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 세균성 질환이므로 피부를 청결하게 유지한다. 3. 과거에 풍진을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한다. 4. 몸 전체에 작은 물집과 가려움증이 나타난다. 5. 물집이 나타나기 전에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정답은 5번 물집이 나타나기 전 감기 기운과 함께 일정 부위에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입니다. 네, 3대 증상은 수포, 통증, 자결감입니다. 1번에 1, 2주면 통증이 없어지면 너무 좋겠지만 초기에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신경통이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습니다. 2번 바이러스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3번에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게서 주로 발생합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의 잠복에 있다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피부 위로 올라오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신경과 피부의 알러지와 함께 통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몸 전체가 아니고 몸 한쪽에, 몸의 중심으로 봤을 때 신경절을 타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신경이라는 것은 뇌와 척수를 의미하는데 몸의 중심으로 한쪽으로만 생기는 것이 특성입니다. 문제 20번. 대상자가 몸에 감염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1. 혈액순환을 위해 체위 변경을 자주 한다. 2. 적절한 영양과 휴식으로 면역력을 강화한다. 3. 피부에 로션이나 오일을 충분히 발라준다. 4. 진통제를 사용하여 통증을 줄이고 냉찜질을 한다. 5. 감염된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 접촉을 금한다. 정답은 5번 감염된 사람이나 친구, 옷, 수건 등과 접촉을 금합니다. 옴벌레는 몸에서 떨어나와서도 48시간에서 72시간 생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나 수건, 옷 등도 접촉을 금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문제 21번. 수정체의 황화 현상으로 세계 식별 능력이 떨어진 노인이 구별하기 어려운 색으로 오른 것은 1. 빨강색, 초록색 2. 보라색, 남색 3. 빨간색, 노란색 4. 검정색, 흰색 5. 노란색, 남색 네, 정답은 2번 보라색, 남색입니다. 수정체가 노랗게 변하는 황화 현상 때문에 푸른 계통, 보라색, 남색, 파란색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문제 22번. 당뇨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의 운동요법으로 옳은 것은 1. 공복 시 운동을 할 때에는 고혈당에 대비한다. 2. 운동 전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먹고 운동한다. 3. 혈당이 300 이상일 때 운동을 시작한다. 4.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에 30분 이상 운동한다. 5. 맨발로 산책하기 쉬운 운동으로 무리하지 않는다. 정답은 4번 식후 30분에서 1시간경 혈당이 오르기 시작할 때 30분 이상 운동한다입니다. 1번에 공복 시 운동을 할 때는 저혈당에 대비해서 초콜릿 사탕을 준비합니다.
2번, 운동 전에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드시면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물입니다. 3. 혈당이 300 이상으로 높을 때는 바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와 상담합니다. 운동과 식이와 약물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5번, 맨발로 산책하시다가 발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발 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 23번, 천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진다. 2.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된다. 3. 수면 양상이 규칙적이다. 4.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없다. 5. 서서히 나타나며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본다. 정답은 1번 주의 집중이 매우 떨어집니다. 2번의 선망은 대부분 만성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원인이 치료가 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3번 수면 양상이 불규칙적입니다. 4번 신체적 생리적 변화가 있을 수 있고 5번에 서서히 나타나며 나중에 사람을 못 알아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선망은 급격하게 나타나서 또 급격하게 사라지기도 하고 증상의 변화가 왔다 갔다 심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 못 알아보는 것이 아니고 초기의 진압력,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것이 동시에 떨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질병에 따른 영양관리 방법이 옳게 연결된 것은 1. 폐렴, 단백질 섭취 제한 2. 요실금, 수분 섭취 제한 3. 고혈압, 수분 섭취 권장 4. 위암, 저단백 식이 권장 5. 갑상선 기능 저하증, 염분 섭취 권장 정답은 3번 고혈압은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혈액의 점도가 끈적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분을 마셔서 혈액을 좀 순환을 도울 수 있습니다. 1번의 폐렴은 호흡을 통한 수분 배출이 늘어나므로 수분 섭취는 권장합니다. 2번의 요실금도 요실금이 소변이 셀까봐 염려가 돼서 제한할 경우가 많은데 방광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루 1.5에서 2리터 이상 수분 섭취를 권장합니다. 4번 위암은 고단백 식이를 권장하고 5번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간경화 등이 있을 때에는 대사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제한합니다. 문제 25번. 혈압약과 함께 복용할 때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은 1. 인삼 2. 루테인 3. 감마리놀렌산 4. 오메가3 지방산 5. 프로바이오틱스 정답은 1번 인삼이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겠습니다. 3번의 감마리놀렌산과 오메가3 지방산 같은 경우는 혈액 순환을 보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래서 혈전약, 다시 말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이나 항응고제 같은 약을 같이 복용하실 때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5번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항생제와 같이 복용하실 때 기능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문제 26번. 65세 이상 노인이 반드시 맞아야 하는 예방접종 감염병은 1. 수두 2. 홍역 3. 풍진 4. 폐결핵 5. 폐렴구균 정답은 5번 폐렴구균입니다. 예방접종은 매회 1회씩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독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같이 외우실 거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디파 100이라고 외웁시다. 그래서 디프테리아와 파상풍을 10년마다 맞으시고 백일해 같은 호흡기 질환은 50세 이상 한 번 맞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보시는 폐렴 구균 같은 경우는 면역이 떨어져 있는 50세 같은 경우에서는 한번 맞아주시고 65세 이상에서는 기본 접종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포진 같은 경우도 연령이 좀 높아졌을 때 50세에 한번 맞아주시고 65세에 추가 접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7번 맛과 영양이 변하지 않게 보관하는 방법으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 포도 실온 보관 2. 망고 실온 보관 3. 복숭아 냉장 보관 4. 블루베리 실온 보관 5. 아보카도 냉장 보관 정답은 2번 망고 실온 보관입니다. 토마토, 복숭아, 바나나, 망고, 키위, 아보카도 같은 후숙 과일은 실온 보관하시고 추가로 마요네즈, 빵꿀, 커피, 올리브유 등도 실온 보관입니다. 문제 28번 당뇨병 대상자의 혈당 조절과 비만의 치료 예방에 도움이 되는 식품은 1. 수박 2. 찹쌀밥 3. 고구마 4. 양배추 5. 찐감자 정답은 4번 양배추입니다. 혈당 지수라고 하면은 포도당을 100으로 봤을 때 급격하게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70 이상으로 높은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쌀밥, 떡, 찐감자, 흰수박, 수박 등이 70 이상이 되고요. 혈당 지수가 낮으면은 당을 서서히 올립니다. 55 이하에 해당되는 현미밥, 우유, 사과, 당면, 양배추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문제 29번 낙상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를 설치한다. 2. 화장실 바닥에 물을 뿌려 습도를 조절한다. 3.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을 낮춘다. 4. 계단 난간을 없애고 작은 깔개를 깔아준다. 5. 취침 시에는 침대 높이를 최대한 높이고 난간을 내린다. 정답은 1번 계단보다는 완만한 경사로가 낙상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화장실 바닥에 물은 미끄러질 수 있겠고요. 3번에 가능하면 모든 방과 현관의 문턱은 없앱니다. 4번 계단 난간을 없애버리면 더 내려가실 때 잡을 데가 없겠죠. 작은 깔개도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5번에 취침 시에 침대 높이는 낮추는 게 좋고 난간은 항상 올려둡니다. 문제 30번 비언어적 의사소통 기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높거나 낮은 눈높이 2.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 3. 시선을 멀리 한 곳에 고정하는 것 4. 지나치게 머리를 끄덕임 5. 팔짱 끼고 옆으로 비껴 앉는 자세 정답은 2번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입니다. 특히 1번의 눈높이는 같은 눈높이가 더 좋겠습니다. 문제 31번 대상자와 대화할 때 효과적인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는 1. 상대방의 말을 가로채지 않는다. 2.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 3.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4. 오감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듣는다. 5. 시선을 맞추며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한다. 정답은 3번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이 듣기를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말을 다 듣고 나서 적당한 대답을 해야겠죠. 네. 문제 32번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바로 옆에서 이야기한다. 2.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자세히 설명한다. 3. 이쪽 저쪽 등의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설명한다.
4.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을 설명한다. 5.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넨다. 정답은 5번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 놀라지 않으시겠죠? 1번의 대상자에 마주보고 이야기를 합니다. 2번 이미지 전달이 어려운 사물은 촉각으로 만져볼 수 있게 합니다. 저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의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요양보호사 중심으로 설명하시면 반대 방향이 되겠습니다. 문제 33번. 진압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대화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를 일관성 없이 대한다. 2. 대상자에게 규칙을 정하지 않도록 한다. 3. 시간, 장소, 사람,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4. 낮 동안에는 기본 정보를 자주 바꿔준다. 5. 별명을 사용하여 친근감 있게 대한다. 정답은 3번 시간, 장소, 사람,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입니다. 진압력 장애가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한 인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라는 것 포함, 계절도 포함이 된다는 것 좀 기억하시고요. 문제 34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능력 평가 2. 요양보호사 서비스의 질 향상 3. 대상자와 보호자의 사생활 기록 4. 대상자의 건강을 진단하고 동료와 공유 5. 서비스 제공을 평가받고 대가를 지불받기 정답은 2번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 향상입니다. 교육의 목적을 보고 가시면 요양보호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퇴사나 휴직을 했을 때도 인계가 가능하겠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도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35번.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인지 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할 수 있는 인지 기능은 괄호 안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을 적어보세요. 가, 수박은 괄호가 제철입니다. 나, 괄호는 사계절 중 제일 더운 계절입니다. 1번 순발력, 2번 기억력, 3번 표현력, 4번 관찰력, 5번 언어의 유창성. 정답은 5번 언어의 유창성입니다. 해당 인지 훈련은 괄호 채우기, 다시 말해서 빈칸 채우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구점에 가면 살 수 있는 것을 말해 보시오. 괄호 괄호 해가지고 연필, 지우개, 화이트보드, 물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말씀하면서 향상될 수 있는 기능은 언어의 유창성이 되겠습니다. 36번. 대상자의 냉장고에 있는 두부조림이 상했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1. 대상자 몰래 버린다. 2. 마찰을 피하기 위해 모른 척한다. 3. 상한 부분만 버리고 가열한다. 4.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 5.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하고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 정답은 4번 대상자에게 알리고 즉시 폐기한다입니다. 5번에 냉장고의 온도를 점검한다는 괜찮은데 빠른 시일 내에 먹게 한다가 오답이 되겠습니다. 37번.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로 오는 것은 1. 허리를 굽혀 무게의 중심을 낮춘다. 2.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린다. 3.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 4. 두 다리를 모으고 들어 올린다. 5.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여 들어 올린다. 정답은 3번 무릎을 펴서 들어 올린다입니다.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이기 때문에 굽혔던 무릎을 펴면서 들어 올리는 3번이 정답입니다. 1. 허리는 굽히지 말고 펴서 가까이 잡으시면 약간 기울어지겠죠? 너무 구부리지 말라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허리를 굽혔다 펴면서 들어 올리면 뚝 할 수 있습니다. 4번 두 다리는 적당히 벌리고 지지면은 넓혀 들어 올립니다. 5. 순간적인 힘을 이용하면 다치기 쉽겠죠? 38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욕을 돋우기 위한 방법은 1. 식욕 증진제를 복용하게 한다. 2. 누룽지를 끓여서 제공한다. 3. 고추장 비빔밥을 만들어 제공한다. 4. 밥을 먹겠다고 할 때만 제공한다. 5.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 정답은 5번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담아 제공한다입니다. 39번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할 때 사례를 예방하는 방법은 1.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2.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 3. 고개를 뒤로 젖히고 음식을 먹인다. 4. 말을 걸어 음식을 천천히 먹게 한다. 5. 많은 약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게 한다. 정답은 2번 의자 등받이에 등을 펴고 깊숙이 앉힌다입니다. 1. 수분이 적은 음식은 기침을 나오게 할 수 있고 3. 고개는 숙이고 턱을 당기고 음식을 드셔야 기도가 일자가 되지 않습니다. 식도는 약간 비스듬하게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면 꿀꺽 식도로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말을 걸어버리시면 공기가 기도로 들어가면서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지 않고 기도로 들어가면서 기침을 유발할 수 있고요. 5번에 적당한 양을 입에 넣어주고 꼭꼭 씹고 여러 번 삼킬 수 있게 합니다. 40번 누운 자세로 식사를 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숟가락 끝부분을 입술 중앙에 대고 먹인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을 제공하여 입맛을 돋운다. 3.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는 옷을 입힌다. 4. 식사 도중 사례가 들리면 따뜻한 물을 먹인다. 5. 등에 베개를 대어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한다. 정답은 5번 등에 베개를 대어서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음식을 제공합니다. 똑바로 누워서 드시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1. 숟가락 끝부분은 입술 옆에 대고 먹이는 것이 국물을 삼키기가 쉬울 겁니다. 2. 신맛이 강한 음식은 침을 나오게 해서 살에 들릴 위험이 있고 3. 배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편안한 옷을 입힙니다. 4. 식사 도중 사례가 들려 기침을 하면 멈추고 보고를 합니다. 41번 가루약 복용법으로 올바른 것은 1. 종류가 다른 가루약은 섞은 후 나누어 복용한다. 2.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 물을 먼저 먹게 한 후 가루약을 입에 넣어준다. 4. 먹기 한두 시간 전에 미리 물에 녹여 준비한다. 5. 약이 희석되지 않도록 물은 조금만 먹인다. 정답은 2번 숟가락을 사용해서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입니다. 또는 물에 녹인 가루약을 무침 주사기로 흡인해서 입에 짜 넣어 줄 수도 있겠습니다. 42번 물약 복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는다. 2. 뚜껑의 안쪽이 아래로 향하도록 놓는다.
3.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는다. 4. 약병의 라벨이 붙은 쪽으로 약을 따른다. 5.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숟가락을 이용한다. 정답은 1번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습니다. 그 이유는 농도를 적절하게 맞추기 위함입니다. 1.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습니다. 해당 사진처럼 뚜껑을 뒤집어서 놓으셔야 입구 부분에 세균이 달라붙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투약 후 남은 약은 다시 약병에 넣지 않습니다. 4. 약병의 라벨, 이름표가 붙은 쪽을 손으로 잡고 반대쪽으로 약을 따라야 흘러도 이름이 지어지지 않겠죠. 5. 약 용량이 적을 때에는 정확한 양을 복용하기 위해서 계량 컵이나 숟가락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침 주사기를 사용해서 정확한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43번. 대상자에게 안연고를 투약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멸균 솜으로 눈의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준다. 2.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 3. 튜브를 동공 위에 놓고 바깥쪽으로 짜 넣는다. 4.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눌러준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로 즉시 닦아낸다. 정답은 2번 튜브에서 처음 나오는 것은 거즈로 닦아버린다입니다. 공기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멸균 솜으로 눈의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닦습니다. 그 이유는 눈이 양쪽에서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안으로 와버리면 반대쪽 눈에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튜브는 하부 결막낭 위에 놓고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놓습니다. 4. 연고를 넣은 후 눈을 감고 안구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5. 눈꺼풀 밖으로 나온 연고는 휴지가 아니라 멸균 솜으로 즉시 닦아냅니다. 44번. 대상자가 화장실에서 배변을 볼 때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부담스러워하는 경우 대처 방법은 1. 문을 열어놓고 밖에서 기다린다. 2. 안전을 위해 끝까지 옆에서 지켜본다. 3.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한다. 4.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러 간다. 5. 조명을 어둡게 하고 음악을 틀어 편안하게 배설하게 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 잔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신체 통합성을 유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 문은 닫아두시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중간중간 말을 걸어 상태를 살핍니다. 2번. 안전을 위하는 것은 좋지만 끝까지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4. 용변이 끝날 때까지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서 기다리면서 확인합니다. 5. 조명은 밝게 하고 음악은 틀어서 편안하게 배설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5번.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변이가 생기기 전에 미리 변기를 대준다. 2.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드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로 배설을 하도록 돕는다. 4. 대상자가 협조할 수가 없으면 기저귀를 채운다. 5. 복부 마사지를 하여 장 운동이 활발하게 한다. 정답은 5번 복부 마사지를 시계 방향으로 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도울 수 있겠습니다. 침상 배설을 돕는 것은 간이변기이고 침상변기라고도 합니다. 1. 변이가 생기면 즉시 간이변기를 대줄 수 있습니다. 2. 배에 힘을 주기 쉽도록 반듯하게 누운 자세에서 상체를 세워주시는 자세가
아랫배에 힘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3. 옆으로 돌려 눕힌 자세로 배설은 할 수 없겠죠. 그래서 4번에 대상자가 협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리를 들고 둔부를 들어서 간이변기를 대주는데 협조를 할 수 없으면 옆으로 눕힌 자세로 간이변기를 대주어서 네, 반듯하게 눕고 상체를 세워서 배설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겠습니다. 46번. 배설이 어려울 때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올려주는 이유는 1.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2.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3. 수치심을 줄여주기 위해서 4. 배변 후 쉽게 닦기 위해서 5. 관략근을 이완시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 정답은 5번 관략근을 이완시켜서 변이를 자극하기 위해서입니다. 47번. 기저귀를 교환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창문을 열고 기저귀를 교환한다. 2. 바지를 내린 후 면 덮개를 덮는다. 3. 둔부를 들어 방수포를 깔아준다. 4.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 5.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여 욕창을 예방한다. 정답은 4번 꼬리뼈에 피부 발적이 있는지를 살펴본다입니다. 욕창은 총 4단계인데 1단계가 발적이 있고 순환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2단계가 수포 물집이 생기고 벗겨지는 단계이고 3단계는 지방층이나 근육층까지 괴사가 됩니다. 4단계는 뼈까지 괴사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1. 창문은 닫고 기저귀를 교체하셔야 프라이버시 보호도 되고 감기 걸리는 것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2번 면 덮개를 덮은 후에 그 밑에서 바지를 내려주셔서 좀 가려줄 건 가려줍니다. 3. 기저귀 교체할 때 방수포는 필요 없습니다. 5. 규칙적으로 피부를 노출하는 것으로 욕창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체위 변경이나 또는 즉시 기저귀를 자주자주 살펴보고 갈아주어서 욕창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48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가 방광이 팽창하여 아랫배가 아프다고 한다. 확인해야 할 사항은 1.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 소변량을 확인한다. 2.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본다. 3. 소변 주머니의 배출구가 열려 있는지 확인한다. 4.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 확인한다. 5.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를 확인한다. 정답은 4번 연결관이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를 확인한다입니다. 연결관은 소변 주머니와 소변줄을 연결한 투명한 관인데 난간에 눌리거나 꺾여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1. 소변 주머니를 눈높이로 들어버리시면 역류성 감염의 원인이 있습니다. 항상 소변 주머니는 아랫배 방광보다 밑으로 들어야 됩니다. 2. 유치도뇨관이 빠져 있는지 소변줄을 당겨보시면 이렇게 방광 안에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풍선이 같이 밀려 나오면서 요도 점막에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정을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3. 소변 주머니에 배출구가 열려 있으면 물바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잠겨 있는지 확인하셔야겠고 5. 소변이 밖으로 새는지는 틈틈이 확인하시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이 방광 안에 고정된 풍선 크기를 키워서 고정을 더 단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은 간호사가 하기 때문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번. 누워있는 대상자의 칫솔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가능한 누운 자세로 칫솔질한다. 2.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올린다. 3. 목젖까지 깊숙이 닦는다. 4. 입안을 찬물로 여러 번 헹군다. 5. 복판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
정답은 5번 곡관을 턱 밑에 대고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낸다입니다. 누워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곡관의 오목한 면에 턱을 갖다 대어서 흘러내리는 물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1. 가능한 앉힌 자세로 칫솔질을 도와주시고 2. 칫솔모 위에 치약을 두툼하게 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칫솔모 사이에 들어갈 수 있게 합니다. 3. 목젖까지 깊숙이 닦다가는 구토와 심하면은 질식까지 갈 수 있습니다. 4. 입안은 미지근한 물로 여러 번 헹굽니다. 50번. 의치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잘 때에도 의치를 작용하게 한다. 2. 의치는 깨끗한 거즈에 싸서 보관한다. 3.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 4. 의치를 끼울 때는 아랫니부터 끼운다. 5. 의치를 삽입 후 구강 세정제로 헹군다. 정답은 3번 마비가 있는 경우 의치 위치를 자주 확인한다입니다. 부분 의치일 수 있겠습니다. 1. 잘 때에는 의치를 제거하는 것이 잇몸 압박 자극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 의치는 깨끗한 거즈에 싸서 보관하면 분실 위험이 있습니다. 의치 세정제나 물에 보관해서 가득 담은 후에 뚜껑을 닫아 보관합니다. 자, 의치를 끼울 때, 뺄 때 모두 윗니부터 끼우고 윗니부터 뺍니다. 5. 의치를 삽입하기 전에 구강 세정제로 입을 헹궈줄 수 있겠습니다. 51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은 1. 누워서 무릎을 곧게 펴도록 한다. 2.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3. 좌우로 반복해서 닦는다. 4. 요도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며 닦는다. 5. 물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낸다. 정답은 2번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냅니다. 1. 누워서 무릎은 세우고 이불을 다이아몬드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을 다리 사이에 넣어서 좀 가려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3번, 4번 같이 보시면 요도, 질, 항문 순서로 닦아냅니다. 5. 물기는 마른 수건으로 닦아낼 수 있겠습니다. 52번. 편마비 대상자의 통목욕 시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팔, 몸통, 다리, 회음부 순서로 닦아낸다. 2.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간다. 3.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서 욕조에 30분 이상 담근다. 4.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고 앉게 한다. 5. 양쪽 하지는 허벅지에서 발끝 쪽으로 닦는다. 정답은 2번 욕조에 들어갈 때는 건강한 쪽 다리 먼저 들어갑니다. 1. 발, 다리, 팔, 몸통, 회음부 순서로 닦아냅니다. 말초에서 중심으로 들어오시고 말초는 심장에서 가장 먼 발끝, 중심은 심장 쪽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3. 근육 긴장 이완을 위해서 욕조에 담그는 시간은 5분 정도이고 총 목욕 시간이 20분에서 30분 안에 끝내도록 합니다. 4. 욕조 한가운데 중심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등을 대고 앉도록 합니다. 5. 양쪽 하지는 발끝에서 허벅지 쪽으로 닦습니다. 53번. 수액을 맡고 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상의를 갈아 입히는 순서는 정지 버튼 하시고 순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5번 왼팔 수액, 오른팔 손으로 입힌다입니다. 입마, 벗건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옷을 입힐 때는 마비는 쪽부터 입히고 옷을 벗길 때는 건강한 쪽부터 벗깁니다. 문제가 갈아 입히는 순서이기 때문에 1번의 벗기는 순서는 벗건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오른팔 수에 왼팔 순으로 벗겨주시고 5번에 입히는 순서가 정답이었는데요. 네, 입마기 때문에 왼쪽 마비인 왼팔 수에 오른팔 순으로 입혀주는 것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54번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내려갔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1. 양팔을 잡고 위쪽으로 이동한다. 2. 침대 시트를 끌어당겨 이동한다. 3. 대상자의 상의를 잡아당겨 이동한다. 4.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허리와 대퇴부를 잡고 동시에 옮긴다. 5.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를 지지하여 동시에 옮긴다. 정답은 네, 5번 두 사람이 침대 양쪽에서 어깨와 대퇴부를 지지해서 동시에 이동한다입니다. 협조가 되지 않을 때이고 양쪽에 서서 어깨와 등, 둔부와 대퇴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머리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겠습니다. 협조가 가능할 때는 침상 머리 쪽에 손을 잡아서 지지하도록 하시고 요양보호사는 마비 쪽에 서서 허벅지에 손을 놓고 침상면에 손을 밀면서 하나, 둘, 셋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55번 편마비 대상자가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두 다리를 쭉 편다. 2. 두 다리를 침대 밑으로 떨어뜨린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불편한 쪽에 선다. 4.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킨다. 5. 건강한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목을 감싸 안는다. 정답은 4번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 후 일으킵니다. 그 이유는 건강한 손으로 침대를 짚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일단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문제와 걸터 앉는 문제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일어나 앉기입니다. 완성된 그림을 좀 기억을 하시고 요양보호사가 건강한 쪽에 서서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눕힌 후에 어깨와 허벅지를 지지해서 하나, 둘, 셋 일어납니다. 그때 대상자는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을 수 있겠습니다. 56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힐 때 괄호 안에 알맞은 것은 요양보호사는 한쪽 팔을 대상자의 목 밑에 받쳐 넣은 후 그 손바닥으로 반대쪽 A 밑을 받쳐준다. 다른 손은 대상자의 비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한다. 정지 버튼 하시고 괄호 두 군데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어깨와 가슴입니다.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힐 때 편안하게 요양보호사가 가까이 선 후에 한쪽 팔을 목 밑에 깊숙하게 넣은 후 어깨 밑을 받쳐주시고 반대팔은 가슴 위에 올려진 양손을 지지합니다. 하나, 둘, 셋 일으켜 앉히되 살짝 요양보호사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앉히셔야 넙다리뼈가 뚝 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57번 대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경사도가 큰 오르막길을 오르는 방법은 1. 빠른 속도로 밀며 오른다. 2. 지그재그로 밀며 오른다. 3. 휠체어를 뒤로 돌려 오른다. 4. 휠체어 앞바퀴를 들고 오른다. 1. 휠체어 뒤를 발로 누르고 오른다. 정답은 2번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가셔야 오르막길에서 좀 수월하게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내리막길도 동일하게 지그재그로 올 수 있는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뒤로 돌린 상태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58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나 다 라이고 순서 문제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2번 가라, 나다입니다.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그고, 라,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합니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고, 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해서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 휠체어에 앉힐 수 있겠습니다. 59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 시 올바른 방법은 1. 잠근 장치를 풀고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2.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 3. 불편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한다. 4. 불편한 다리, 엉덩이, 건강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5. 건강한 다리, 엉덩이, 불편한 다리 순으로 옮긴다. 정답은 2번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층 무릎을 지지한다입니다. 1. 잠근 장치는 이동할 때 제외하고 내릴 때, 탈 때, 보관할 때 전부 잠가야 됩니다. 3. 건강한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게 하시고 동시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시트에 옮겨 앉을 수 있습니다. 옮겨 앉으실 때는 엉덩이, 상체, 다리 순으로 시트에 옮길 수 있습니다. 다리의 순서가 상관없는 이유는 엉덩이와 상체가 문이 열린 방향에 따라서 다 들어가고 나면은 다리 한쪽씩 한쪽씩 편안하게 올려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0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 돕는 방법은 1. 왼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한다. 2. 요양보호사는 오른쪽에서 보조한다. 3. 왼쪽 발의 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는다. 4. 요양보호사가 양손으로 어깨를 잡고 보조한다. 5. 지팡이를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 정답은 5번 지팡이를 앞에 놓고 왼쪽 발부터 이동한다입니다. 문제에서 왼쪽 편마비 대상자이고 지팡이를 사용하여 보행할 때인데 올라갈 때, 내려갈 때 말이 없었기 때문에 평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려갈 때와 평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내평지마건 이렇게 외워줍니다. 내려갈 때와 평지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입니다. 추가로 올라갈 때는 오지, 건마 이렇게 외워주시고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으로 올라갑니다. 1. 건강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잡게 하시고 2. 요양보호사는 마비된 왼쪽에서 보조합니다. 3. 지팡이의 끝은 건강한 발 앞 15, 옆 15 지점에 지팡이의 끝을 놓습니다. 마비가 왼쪽이기 때문에 오른쪽 대각선에 놓을 수 있겠죠. 4. 허리와 겨드랑이 또는 허리와 어깨를 잡고 보조할 수 있겠습니다. 61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해서 계단을 오를 때 보행 순서는 정지 버튼 하시고 순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4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이기 때문에 오지, 건마, 지팡이, 건강한 왼쪽 다리, 마비된 오른쪽 다리 순입니다. 저 올라갈 때는 건강한 다리부터, 내려갈 때는 마비된 다리부터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오지건마와 내평지마건 좀 헷갈리시면 순서대로 기억합니다. 오지건마, 내평지마건 올라가고 내려갑니다. 오지건마, 내평지마건 이렇게 음률을 사용해서 암기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2번 감염 예방을 위한 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아 씻는다.
2. 항균 액체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미온수로 씻는다. 3. 젖은 수건은 건조한 후 다시 사용한다. 4. 장갑을 착용했을 때에는 손 씻기를 생략한다. 5.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씻어 건조한 후 재사용한다. 정답은 2번 항균 액체 비누 아이 깨끗해를 사용해서 내 흐르는 미온수로 씻을 수 있습니다. 고체보다는 액체가 좋겠습니다. 1. 받아 씻는 것보다는 흐르는 물이 좋겠고 3. 젖은 수건은 세균이 번식할 수 있으므로 세탁한 후 사용합니다. 4. 장갑을 착용했다고 해도 손 씻기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4. 오염된 장갑은 일회용 장갑으로 봤을 때 폐기하셔야 되겠습니다. 3번 흡입물품을 관리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버린다. 2. 흡입병은 일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3. 흡입병에 가래가 가득 차면 버리고 세척한다. 4.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는다. 5.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 햇볕에 말린다. 정답은 4번 사용한 카테터는 물에 담가 놓아서 좀 불려 놓았다가 흐르는 물에 비벼 씻고 소독을 합니다. 카테터는 가래를 뽑는 고무관인데 이렇게 이동용 흡입기에 연결해서 가래를 뽑을 수 있습니다. 1. 한 번 사용한 카테터는 일회용일 경우에는 버리지만 보통은 물에 담가 놓았다가 씻어서 소독합니다. 흡입병은 가래가 모이는 통인데 하루에 한 번 이상 깨끗이 닦고 단번에 가래가 가득 찼을 때 버리진 않습니다. 미리 비워주셔야겠고 5번의 고무 제품 카테터 같은 라텍스 제품은 15분 이상 100도씨 이상에 끓인 후에 쟁반에 널어 그늘에 말리는 것이 변색이나 뒤틀림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4번 침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이동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는 열린 상태로 둔다. 2. 대상자가 내려오기 쉽게 난간은 내려놓는다. 3.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한다. 4. 안전을 위해 잠근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한다. 5.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 놓는다. 정답은 5번 부착된 식탁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접어둡니다. 접어둔 식탁은 다리 쪽의 아래쪽으로 오게 하는 것이 정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1. 이동할 수 있도록 침대 바퀴를 열어두시면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난간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침대에 있는 경우는 무조건 올려두셔야 됩니다. 3. 등판, 다리판, 작동 손잡이, 크랭크 손잡이는 신속하게 조절하는 것이 아니고 천천히 하셔야겠고 4번의 안전을 위해 잠근 장치를 잠근 상태로 이동하면 고장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하실 때 난간을 잡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침대 몸통을 잡고 이동하셔야 되겠습니다. 5번 실내에서 화재 발생 시에 소화기를 사용하는 순서는 가나 다라이고 정지 버튼 하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풀어볼게요. 정답은 3번 다가 나라입니다. 다 안전핀을 뽑고 가 노즐을 잡고 불 쪽을 향하고 나 손잡이를 움켜 쥐고 라 분말을 고루 쏜다입니다. 4단계를 기억하는 방법은 주먹, 가위 이렇게 기억합니다. 뽑고 향하고 쥐고 쏩니다. 주먹, 가위 하면 기억하기 쉽겠죠. 6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자연 채광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을 친다. 2.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 3. 전체 난방보다는 국소 난방이 바람직하다. 4. 화장실 안을 볼 수 있도록 유리문으로 설치한다. 5.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의 식탁보를 깐다. 정답은 2번 현관이나 계단에 발밑을 비추는 조명을 설치한다입니다. 1. 자연 채광은 좋습니다. 반대로 직사 광선이 들어오지 않게 커튼이나 발을 사용해서 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채광은 유리창이나 발을 사용해서 들어오는 자연스러운 햇볕인데 직사광선은 바로 내리쬐는 빛으로 각막 손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3.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더 좋습니다. 4. 화장실 안의 유리문은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고 5. 세탁하기 쉬운 어두운 색보다는 밝은 색의 식탁보가 좋겠습니다. 6, 7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은 1. 방에서 편안하게 이야기한다. 2. 대상자의 말에 짐작하여 미리 대답한다. 3. 기본적인 정보를 반복하여 알려준다. 4. 대상자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고 대화한다. 5. 의사 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 정답은 5번 의사 표현을 잘했을 때는 긍정적 공감을 해준다입니다.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실어증 대상자로 뇌졸중의 증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 같은 경우는 운동 실어증이라고 해서 이해는 되는데 표현하실 때 이렇게 말하기가 힘드시기 때문에 힘들게 표현을 잘했을 때는 참 잘하셨어요 라고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공감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6, 8번 다음 대화 중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추천한 여가 활동의 유형은 대상자 내가 건강했을 때는 배추랑 감자도 많이 심었는데 힘들어도 그때가 좋았어. 자식들한테도 나눠주고. 요양보호사 그러셨군요. 저랑 화단 꾸미기 같이 하시는 건 어떠세요? 1. 자기계발 활동 2. 운동 활동 3. 소일 활동 4. 사교오락 활동 5. 가족 중심 활동 정답은 3번 소일 활동입니다. 그 예시로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 놀이가 되겠습니다. 19번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즘 식사량이 줄어서 체중이 많이 줄었다. 2. 식사를 하지 않아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다. 3. 오랜만에 손주가 다녀와서 기분이 좋아 보인다. 4.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ml를 드셨다. 5. 물을 많이 드시고는 방에서 소변을 봤다. 정답은 4번 9월 10일 오전 10시 우유 200cc를 드셨다입니다. 업무 기록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셔야겠고 요즘, 많이, 오후에, 오랜만에 소변을 봤다. 이런 거는 좀 애매한 답이 되겠습니다. 소변을 200cc를 봤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70번. 낮에 계속 잠만 자고 밤에 돌아다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낮에 같이 산책을 한다. 2. 요양보호사도 낮에 자고 밤에 활동한다. 3. 밤에는 돌아다니지 못하게 방문을 잠근다. 4. 낮에 졸고 있으면 충분히 쉬게 한다. 5. 저녁에 포만감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정답은 1번 낮에 같이 산책을 하셔야 밤에 좀 주무실 수 있겠습니다. 낮에 졸고 있으면 깨워주시고 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71번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대상자가 집에 가겠다고 장기 문을 잡고 두드리며 소란을 피울 때 대처 방법은 1. 신체적 제재를 가하여 조용하게 한다. 2. 소란을 피우면 퇴소시키겠다고 말한다. 3. 다른 대상자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방에 가둬둔다. 4. 아들이 곧 모셔간다고 했어요. 라고 안심시킨다. 5.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문을 함께 찾아봐요. 라고 말한다. 정답은 5번 출입문이 잠겨 있어요. 다른 출입문을 함께 찾아봐요입니다. 관심을 돌려주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72번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파괴적 행동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은 1.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 2.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난다. 3. 에너지가 소모되어도 폭력적이다. 4. 파괴적 행동이 시작되면 오래 지속된다. 5. 진정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킨다. 정답은 1번 주로 치매 초기에 나타난다입니다. 그 이유는 초기에 좀 혼란이 증가하기 때문에 파괴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2. 난폭한 행동이 자주 일어나진 않고 3. 에너지가 소모되면 중단합니다. 4. 행동이 시작돼서 오래 지속되진 않고 5. 진정이 된 후에는 이상 행동에 대해서 다시 물어보거나 하시면 그 자체로 자극이 될 수 있겠습니다. 13번 복통을 호소하는 치매 어르신에 대한 올바른 대화 방법은 1. 통증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2. 어디가 불편하신지 말씀하세요. 3. 점심에 무엇을 드셨어요? 4.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진통제 드릴게요. 5. 체한 것 같은데 곧 좋아질 거예요. 정답은 1번 통증 부위의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또는 배가 아프세요 등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14번 치매 말기 대상자의 의사소통으로 올바른 것은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의 대화입니다. 1.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잘 모르겠네. 2. 밤에는 잘 주무셨어요? 배고파. 밥 좀 줘. 3. 식사는 하셨어요? 아까 씻었어. 4.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5. 어르신. 왜 자꾸 불러? 귀찮게. 정답은 4번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어디예요입니다. 치매 말기 대상자 같은 경우의 특징은 말이 없어지는 무언증이 나타날 수 있고 자발적인 언어 표현이 감소해서 말수가 크게 줍니다. 심하면 스스로는 말을 안 하고 4번 보기처럼 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75번 임종 직후 요양보호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소유물은 모아서 소각한다. 2. 튜브나 장치를 신속하게 제거한다. 3. 시트로 대상자의 얼굴을 덮는다. 4. 엉덩이 밑에 패드를 제거한다. 5. 베개를 이용하여 어깨와 머리를 올려준다. 정답은 5번 베개를 이용해서 어깨와 머리를 올려줍니다. 그 이유는 혈액이 얼굴에 모이는 것을 예방하고 입이 벌리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의 소유물은 모아놓고 기록합니다. 2. 튜브나 장치는 의료인에게 제거할 것을 의뢰합니다. 3. 시트는 대상자의 얼굴을 덮지 않고 어깨까지 덮어줍니다. 4. 엉덩이 밑에 패드를 대어줍니다. 임종 직후에 항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76번 하임니히법을 적용해야 할 상황으로 옳은 것은 1. 심장 질환으로 인한 심정지 상태 2.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 3. 위경련으로 인한 가슴 통증
4. 뜨거운 물에 의한 화상. 5. 낙상에 의한 골절. 정답은 2번 이물질에 의한 기도 질식 상태입니다. 방법이 더 중요한데요. 대상자 뒤에 서서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진 손을 감싼 다음에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을 반복합니다. 77번 음식을 급히 먹은 대상자가 목에 이물질이 걸려 갑작스러운 기침과 호흡 곤란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그림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 하임리히법 복부 밀어내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78번 대상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1. 반응 확인 2. 인공호흡 3. 기도 유지 4. 가슴 압박 5. 도움 요청. 정답은 1번 반응 확인입니다. 심폐소생술의 5단계를 물어봤고요. 반도가 기인, 반, 반응 확인, 도, 도움 요청,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입니다. 자동 제세동기를 가져왔을 때는 즉시 시행할 수 있고 그 다음 단계로는 상태를 확인해서 호흡과 순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79번 심폐소생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가슴이 최소 8cm 눌릴 정도의 강도로 압박한다. 2.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한다. 3.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대상자의 머리를 앞으로 당겨 기도를 유지한다. 5. 15회 가슴 압박 후 2회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정답은 3번 1분에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합니다. 1. 가슴은 최소 5cm 눌릴 정도 강도로 깊고 강하게 압박합니다. 2.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4. 대상자 머리를 들고 턱을 들어서 기도를 일자로 유지합니다. 30번의 가슴 압박 후 2번의 인공호흡을 30대 2로 반복합니다. 8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법으로 옳은 것은 1. 패드를 붙인 후 전원을 켠다. 2. 5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 분석을 한다. 3. 충전 중에도 가슴 압박을 시행한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인공호흡을 시작한다. 5. 자동 심장 충격기는 매년 1회 정기 점검을 한다. 정답은 3번 충전 중에도 수초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1번 자동 심장 충격기의 4단계 순서이고요. 전, 심제입니다. 전원 켜기,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입니다. 제세동이 전기 충격을 시행해서 심장을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패드 부착 위치는 오쇠 왼겹 외워주시고 오른쪽 쇄골 및 왼쪽 겨드랑이 밑에 붙입니다. 2. 2분 간격으로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분석 중이라는 단어가 뜨면 손을 떼야 합니다. 4.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가슴 압박을 실시합니다. 5. 정기 점검은 요양보호사의 업무가 아닙니다.